안녕 얘들아, 내가 재미있는 얘기 해줄게. 현재 이슈가 되는 나라를 기업을 망하게 한다 라는 노란봉투법. 도대체 왜, 뭐 때문에 이렇게 난리를 하는지 내가 이해가 아주 쉽게 설명해 줄게. 첫 번째 이슈는 사용자의 범위를 확대했어. 개정 문구를 보면 실질, 구체적으로 근로조건을 지배, 결정하는 자가 된 거지. 무슨 뜻이냐면 이게 행정부 조직도란 말이야. 간단하게 그린 건데, 이 직원이 근로자인데 실질이라고 말하는 건 여기 대통령을 말하는 거고, 그리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하는 자는 기상청 선임인 거야. 이해가 됐어? 그래서 이 사용자 범위가 확대됨으로써 어떤 여파가 있냐면, 직원 또는 직원들이 불만이 생겨서 예전에는 기상청에 내 직장 선임이나 기상청 책임자한테 시위를 하거나 뭔가 협상 제안을 한다거나 불만을 얘기했어. 그런데 이제는 아까 말한 것처럼 실질 구체적으로 됐기 때문에 이 실질적인 대통령한테도 얘기를 할 수 있어지는 거야. 이 사람이 실질이 될 수도 있고 이 사람이 실질이 될 수도 있어. 결과적으로 여기 연결고리에 속해 있는 모든 사람들한테 내가 이 직원이 다 불만을 얘기할 수 있어진 거야. 그러면 여기 직원이 얘기하고 대통령이 듣고 조치해 라고 얘기했어. 이 환경부 직원이 또 얘기를 하다 보니까 친해서 이 직원도 일로 얘기해. 이 직원들일 수도 있고 직원도일 수도 있고, 저 국무총리 보좌관이든 뭐든 직원이 또 대통령한테 얘기하는 거야. 행정부에 속해 있는 기관들이 되게 많을 거 아니야. 환경부도 있을 거고, 고용노동부도 있을 거고, 고용노동부의 직원이 또 불만이 있으면 대통령한테 가서 얘기하고. 이거 대통령 가능할 것 같아? 이게 법률 표현이 아니거든요. 아시잖아요. 임 변호사님. 실질적, 구체적이라고 할 때에는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걸 또 입증을 해야 돼요. 이 수많은 부에서 있는 직원들, 그 수많은 직원들의 불만을 각 부장들, 각 청장들이 조절하고 해줘야 되는 건데, 이거를 다 대통령한테 얘기를 할 수 있어진다면 대통령이 업무 볼 수 있고, 대통령이 나라를 움직이고 나라를 성장시킬 수 있는데 도움이 될까? 가능해? 자, 두 번째 이슈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줄게. 아까 설명해준 불법 파업의 범위 축소 내용과 2번 손해배상 청구 범위의 축소를 다 같이 묶어놓은 내용이야. 이 두 개가 다 들어가는 내용이야. 이게 개정 법안 내용인데,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 병영상의 결정과 단체협약 위반에 관련돼서 파업이 가능하고 손해배상 청구도 안 된다 라는 내용이야. 대통령이 해수부 이전을 강행한다고 했단 말이야. 자, 세종에서 부산으로 옮긴대. 자, 이 내용이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 경영상 결정이라는 게 이런 거야. 그러면 여기서 일하던 근로자들은 일자리를 잃거나 이전을 해야 하기 때문에 비용 같은 것들이 들겠지. 여기에 집을 산 사람도 있을 거고. 자,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파업을 해도 괜찮아진 거지. 나 안 가. 단체로 안 가. 거부하는 거야. 그래서 일을 못하게 만드는 거지. 이러면은 이제 대통령은 국익에 뭔가 이익이 될 수 있는 그런 행동들을 하려고 머리를 싸매서 고민을 하고 이전을 한다는 걸 했을 때, 근로자들이 안 가 하고 파업을 했는데 이 파업을 막지를 못하게 되는 거야. 그리고 단체 협약 위반, 이거는 예를 들어주면 세종시에서 부산으로 이전했는데 오히려 부산이 건물이 더 좁아서 100명 근무를 하던 걸 50명으로 줄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 생겼어. 나머지 50명은 발령을 다른 데로 내버리는 거야. 제주나 아무데나 그 부서가 아닌 다른 데로. 그러거나 아니면 50명을 퇴사시키는 거지. 구조조정을 하는 거야. 그랬을 때 근로자들이 뭐야 하면서 막 파업을 하고, 일하던 사람이 일 못하게 하고, 이런 뭔가 큰 결정을 할 때 마음에 안 들면 그냥 다 파업하는 거지. 나 이전 안 해. 니가 뭔데 이전시켜? 안 해. 구조조정 안 해. 왜 내가 잘려야 돼? 왜 내가 나가야 돼? 이거 감당 가능하겠어? 자, 이제 마지막 세 번째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줄게. 이 노란봉투법이 만들어진 이유가 쌍용 자동차 파업 때문에 만들어진 거라, 이거를 기준으로 해서 내가 내 의견이랑 같이 해서 말해 줄게. 자, 3번은 손해배상 청구 범위 축소에 대한 내용이고, 이 개정안을 보면 단체 교섭 또는 쟁의행위, 이거는 파업의 내용이야. 시위 같은 거. 그 밖에 노조 활동,
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야. 그 밖에 노조 활동으로 무슨 말이냐면 단체 교섭, 쟁의행위, 즉 파업, 노조 활동에 대한 피해는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없다가 되는 거야. 근데 이 노조 활동이 되게 광범위해. 이게 뭔지 몰라. 노조 활동을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로 규정했는지 법이 따로 나와 있는 게 없는 거야. 자, 그러면 이제 쌍용에 대해서 내가 얘기를 좀 해볼게. 쌍용 왜 그렇게 난리가 났냐? 자, 첫 번째 외환위기가 온 거야. 97년에. 그래서 부도가 났네. 그런데 이제 중국이 개입했어. 중국에서 이 기업을 사들였는데 기술만 빼가고 얘네를 성장시켜야 되는데 성장 1도 안 시키고 기술만 빼간 거야. 그래서 농락당하고 이제 부도했으니까 망했잖아. 그래서 구조조정을 한다고 한 거야. 자, 희망퇴직을 받았어. 희망퇴직을 받은 사람, 좋아요, 저 그냥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 사람들은 괜찮아. 근데 나 희망퇴직 안 할 거야, 나 일해야 돼 라고 얘기한 사람들이 이제 문제를 일으킨 건데, 그 중에서도 시위를 한 사람이 있고 비시위자들이 있어. 보통 회사에 300명 이상 인원을 갖고 있는 회사의 노조 가입자 비율이 36% 정도래. 그래서 40%로 가정을 할게. 40% 이하인 이 시위를 일으키는 이 노조 가입 사람들로 인해서 60%의 강성적이지 않는 이 비시위자들 이 피해를 본 거야. 이 시위자들이 이 비시위자들 일하러 못 오게 한 거야. 못 오게 막고 계속 파업을 해서 공장이 돌아가지 않게끔 만든 거지. 그러면서 이제 뭔가 엄청 크게 문제가 생긴 건데, 나는 여기서 이 희망퇴직이라는 걸 해줬는데도 싫다고 하는 거, 이 시위를 한 이유는 결국에는 나 나가기 싫어, 나 일해야 돼, 내 일자리 없애지 마 라는 내용이거든. 그러면 일자리를 없애지 않으려면 회사가 살아있어야 돼. 회사가 잘 돼야지 내가 성과금도 받을 수 있고, 회사가 잘 돼야 내가 일을 할 수 있는 공간이 생기는 건데, 회사가 잘 안 돼서 구조조정을 해야 된대. 그러면 회사를 내가 다니고 싶다면 뭔가 이 구조조정을 받아들이던, 월급을 덜 받던 뭔가에 이 회사가 살릴 수 있는 조치를 자기들이 해줘야 되는 거잖아. 그치? 근데 성과금을 원할 때는 회사가 돈 많이 버니까 순이익이 얼마를 줘, 내가 회사 돈 잘 버니까 나는 얼마 더 받아야 돼, 나 이만큼 일 더 열심히 해, 내가 일하니까 여기서 돈을 버는 거야, 이런 마인드면서 회사가 잘 안 될 때는 자신이 월급을 깎거나 뭔가 여기에 대해 더 노력을 하고 시간을 더 투자하고 뭐 이런 걸 하려고는 하지 않아. 난 이게 어이없는 거야. 그래놓고 시위만 하는 거지. 결국엔 이 시위 행위 자체는 회사가 살아서 내가 일자리를 얻어지고 지키는 게 아니고, 회사가 없어지면 내 일자리는 잃게 되는 거야. 회사 힘들다고 하면 내가 더 힘든 거를 뭔가 도와주고 회사가 살 수 있게끔 해줘야 되는데 그 자체를 아예 생각을 안 해. 그리고 이게 제일 문제가 되는 건데, 그 밖에 노조 활동이라는 건 구체적인 뭔가가 없기 때문에, 예를 들어서 민노총에서 뭔가를 시켜서 나 그거 해야 되는데 이렇게 해도 할 말이 없는 거야. 그걸로 인해 피해가 생겨도 일하는 시간에 노조 활동 해야 되는데, 나 지금 노조 활동 하느라고 누구 만나야 되고 내가 뭘 해야 되는데 라고 얘기를 해도 할 말이 없어지는 거야. 그러기엔 이 국회에서 낸 법안이 해석의 여지가 너무 커요. 대통령이 외교부 장관한테 내일 미국 가 한 거야. 근데 외교부 장관이 저 집에 일이 있어서 못 가요, 이런 법안들을 강행했어. 강행.